2023년도에 WHO에서 약간의 술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도 담배랑 똑같이. 원장님은 연말에 회식이 있죠. 꽤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 그렇진 않고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저도 좀 하루는 건너뛰어서 먹으려고. 아, 이 말은 하루 건너 하루씩 있다는, 그것도 노력해야지만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음주는 어느 정도 하세요? 좀 잘 하시는 편이세요? 옛날이랑 달라요. 이제 한 소주 한 반병? 옛날이랑 달라요, 소주 한 병. 그럼 옛날에는요? 반병. 아, 지금 반병, 옛날에는요? 옛날에 양주 한 병 먹었죠. 물론 그 경제도 좀 안 좋아져가지고 네. 양주에 소주로 바뀐 것도 있지만. 근데 원장님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한 주량이에요? 과거에 주량이라는 건 적당한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가요? 다 다르죠.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하루에 포도주 한 잔, 소주 반 컵, 반컵, 반잔. 반잔이면 소주 잔으로 반잔. 저도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금주라는 게 없었어요. 담배는 금연이라고 했지만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금주라는 건 없었어요. 적당한 술은 되려 간의 그 회복을 증가시켜주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주고,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정도 마시는 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3년도에 WHO에서 약간의 술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WHO가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술도 담배랑 똑같이 1급 발암물질이다. 이게 좋다는 건 사실 증명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각종 암 발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술도 먹지 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네. 술에 네. 뭐 소주나 아까 말씀하신 양주 말고 네. 맥주가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사실은 이게 이 술의 기원에 대해서 보면요. 물이 많은 곳에서는 보통 술을 잘 안 먹어요. 물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네. 근데 내륙 지방에 있거나 아랍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 있게 되면은, 물이 적은 데 있게 되면 그 물을 정제하기 위해서, 물을 정제하기 위해서 술로 담가 먹었다는 문헌이 있어요. 치 관련 음료들을 좀 미리 먹으면 괜찮나요? 음주하기 전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게 없고요. 사실 원래는 숙취 관련 음료가 뭐냐면 알코올 흡수를 억제시키는 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나온 것 중에는 숙취를 도와주는, 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 음료수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음료수는 없어요? 알약도 없고요. 알약도 없어요? 지금 아마 이게 국회에서 무슨 이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걸 올해 말까지만 숙취에 도움이 되는 걸로 과장 광고를 올해 말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아마 다 금지가 될 거예요. 지금 법안이 준비 중인가 봐요? 오. 그러면 저는 이제 숙취가 너무 심해서 네. 술을 마시고 나면 어떤 술을 먹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면 그 숙취 증상 중에 저는 머리가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코올이 일단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그 독소 때문에 그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분해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숙취 증상 중에서 이런 숙취 증상은 굉장히 위험하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술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속이 쓰리고 토하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장기간 되면 위에 손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토하거나 이렇게 알코올이 되면. 그 위벽을 싸고 있는 그 위 점막에 손상을 줘가지고, 네. 심하면 위출혈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심하게 토하게 되면은 우리 말로리 와이스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식도 그 점막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토하다 보니까. 나중에 맑은 물 나올 때까지 이렇게 막 토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막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출혈이 되면서 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식도 쪽에 궤양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토할 때는 병원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두통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그 알코올 분해 요소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는 뇌혈관 쪽에 혈관이 늘어나면서 약한 혈관이 터지기 전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다음날 아침에 안면 쪽이 뭐 얘기하면 무감각하든지 한쪽 다리 팔이 힘 빠진다든지 한쪽으로 나타나요. 그거는 편측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빨리 응급실 찾아가야 되고요. 그건 직전에 이제 그렇죠. 예, 네. 문제가 생기기 직전의 상황일 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우, 심장이 두근거리는. 막 두근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 이 처음에 술 먹었을 때 혈압이 떨어져요.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근데 먹고 난 다음에 혈관이 다시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부정맥이라든지 그런 걸 유발할 수 있고 또 혹은 심근경색 같은 것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슴이 조이거나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하는 경우에는 술 먹고 다음이죠. 그러니까 예. 숙취. 그럴 때는 병원을 가보셔서 진단받으시는 게 좋고 갑자기 상복부 통증이 상복부면 위쪽에요. 배 위쪽에 음. 그 심하게 찌르는 듯하고 뭐 불로 데이는 듯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췌장 쪽에 손상이 된 겁니다. 급성 췌장염은 말도 못하는 통증을 유발해요. 네. 대굴대굴 굴릅니다. 보통 이 급성 췌장염의 원인의 60 내지 80%가 이 술 때문에 대부분 와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급성 췌장염이 계속 반복되면 만성 췌장염으로 되는데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당뇨도 올 수가 있고 또 췌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육류라든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요. 네. 그게 췌장 바깥으로 새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가 녹기 시작하죠.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장기 괴사가 되면서 폐혈증 같은 경우가 가지고 사망하기도 해요. 아, 생각이 그러니까 되게 심각하네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심하게 토하거나 네. 또 두 번째로 두통이 아주 심하거나 네. 세 번째로 그 심장 쪽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조이 있는 증상 네. 혹은 상복부 쪽에 말도 할 수 없는 통증이 올 때는 일단은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술을 마시게 되면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알코올을 흡수할 때? 알코올 자체가 위 점막을 손상을 줘요.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 위 점막만 깎아진 거를 우리가 위염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위 점막이 완전 파여가지고 근육까지 드러나는 걸 위궤양이라고 그래요. 아, 근육이 그러니까 드러나면 이 위궤양. 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술이 굉장히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죠. 그 위염이 우리나라 분들한테 굉장히 많다는데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게 스트레스 같아요. 더군다나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술을 먹게 되면은 더 심해지겠죠. 아, 그거 풀린다고 드시는 거잖아요. 원래는 술 자체는 우리 몸을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내가 술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네. 사람 간의 인과관계를 잠깐만요. 돈독하게 이건 해줘요. 김상훈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 김상훈 아니 이것도 어느 정도 저도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일단 사람을 긴장을 완화시켜주게 되고 그쵸, 스트레스 아무래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대화, 인간관계 대화가 또 원활하게 해줘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마시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자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옛날에는 뭐 2차, 3차까지 가고 자제가 안 되는데 나이가 자제를 하게 해줍니다. 힘드니까. 예. 예. 그 건강검진하면 제가 이번에도 위염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만성 위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위염을 어쨌든 염증인 거잖아요. 네네. 선생님. 방치하면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일단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산이 많이 나와요. 위산. 네.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면 위가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운 음식을 먹거나 예. 술이 들어가거나 감기 몸살약 같은 소염통제가 되면은 통증이 더 심해지게 돼요. 저 매운 거 못 먹어요. 위는 이렇게 쥐어 짜는 운동을 해야 제 기능을 하면 소화시키잖아요. 근데 상처 있는 상태에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상처 아파요. 커지겠죠? 예. 그러면 위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운동을 딱 멈춰요. 아, 그래요? 그럼 위 운동이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위장관 운동은 입부터 항문까지 한번 줄을 쭉 치면 쭉 내려가는 운동이에요. 네. 이게 딱 멈추게 되면 다시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럼 역류하는 거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장에 있는 가스가 올라오고 먹는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평상시에 위가 공기가 꽉 차면 더부룩한 느낌이 오게 되고 이거를 더부룩하다고 본인한테 자꾸 살려달라고 위가 얘기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게 되면은 식도 괄약근이 열려요. 공기압 때문에. 예. 그러면 트름이 자주 올라오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렇죠. 거니까. 구역질하고 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이라는 건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왔다 갔다 연동 운동을 해주니까 지멋대로 움직이죠. 네. 그럼 숙변이 오면서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변을 보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떨기만 하니까 고여 있는 것 중에 위에 것만 조금씩 자주 보게 돼요. 시원하게 못 보고. 네. 우리 장에는 보면은 없어도 되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장가에 내려오면 그 찌꺼기에서 영양분을 또 재흡수하기 위해서 우둘두둘하게 장육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숙변 때문에 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대변에는 독소가 혈액 내로 바로 들어가죠. 어머나. 그러면 독소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러운 증상이 잘 오고, 간은 한 번 또 해독했는데 또 들어왔어. 또 해독을 하려니까 간이 과부하 걸리면서 혈액 검사하는데도 이상은 없는데 계속 피곤해요. 어. 그리고 간에서 또 면역을 담당하는데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피부가 다 일어나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또 위가 스트레스에서 민감해지는 악순환으로 들어가요. 연말에 이제 송년회라 하거나 네. 회식을 하면 술을 전혀 안 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선생님. 내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난 술을 먹지 않을 거야. 김성원 원장님이 먹지 말랬어. 이럴 수 없잖아요. WHO에서 네. 그 발암물질로 지정해서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좀 위를 보호하면서 좀 현명하게 관계도 해치지 않으면서 건강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병원 가세요. 병원 가셔가지고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위에 상처 난 거거든요. 위험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코팅도 해줘야 되고, 네. 위산도 좀 덜 나오게 해줘야 되고, 장도 한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약들을 처방을 해줍니다. 네. 그럼 술 먹기 전에 약을 드세요. 아픈데. 어. 예. 우리나라는 내가 급하게 술을 먹잖아요. 그럼 채워줘야 돼요. 급하게 마시면 안 돼요. 한 스푼 마시는데 어떻게 천천히 마시느냐. 생수를 갖다 놓으시고 술 한 모금, 생수 한 모금. 질문. 네. 제 친구가 알려준 네. 비법인데 그 술을 먹을 때 우롱차를 같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서 좀 빨리 깬대요. 그것도 근거가 있을까요, 선생님? 근데 차들 같은 건 카페인 성분 때문에 아, 탈수가 빨라요. 이게 술이 문제가 또 탈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낫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생수를 옆에서 갖다 놓으시고 계속 드시면서 술을 드세요. 제 주변에 있는 그 비법 중에 하나는 그 이온 음료 있잖아요. 네. 그거 섞어서 마시는 건 어때요, 선생님? 이온 음료를 섞어 먹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마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전해질 불균형이 오거든요. 네. 들어갔을 때 알코올이 같이 들어갔을 때 전해질을 같이 보충해 주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마시고 난 아침에 다음에?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토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의사들도 숙취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포도당이랑 그런 주사예요. 수액 주사. 수액 주사요. 제일 빨리 깨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전해질 맞춰주고 당 보충해주고 그다음에 거기다 위약 같은 걸 같이 섞어주게 되면은 뭐 거기다 첨가해서 비타민까지 같이 맞으면 더 개운하게 깨죠. 그렇군요. 그 주변에 사이다를 섞어 마시는 친구, 그다음에 이온 음료 섞어 마시는 친구, 그렇지 않으면 탄산수를 섞어 마시는 친구, 이게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는 보기엔 방법이. 희석하는 효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어쨌든 농도를 좀 네. 희석해서 좀 덜 독하게 마시는 네.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물과 같이 이렇게 네, 드시면 네. 어쨌든 어디 가서든 생수는 구할 수 있으니까, 연말이어서 술을 잘 못 드시거나 지금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이 되실 텐데 원장님께서 알려주시는 팁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취랑 위험, 그 사회적인 관계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내용은 살짝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알코올은 불행하게도 1급 발암물질이니까 가급적 안 드시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숙취 증상으로 심각한 아주 힘든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 천천히 드시고 항상 생수를 옆에 드시면서 완급 조절을 하셔야 되고, 이왕 드시는 거면은 즐겁게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르셀 클리닉 김성원 원장님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나눠봤고요. 저희 오늘 인사드리면 새해 뵐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한잔하러 가셔야죠. 1급 발암물질을요, 원장님? 네. 혼자 일찍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어쨌든 원장님 새해에도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